저는 개인적으로 강민영 의원님하고 촛불 집회 이후로 많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저희 현명한 위원님 요번에 출마하시는 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장대현 의원님은 그때 촛불 집회 동래북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잘 친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강민영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내년 총선 때 출마를 하실 건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그 정책도 많이 펴시고 그 다스베이더나 이런 언론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 열린민주당에서 그 의원에 당선되시는 것도 응원하고 그리고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시고 하신 것도 했는데 그러니까 4년만 하시면 너무 아까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 위조 그런 것도 많이 밝혀내시고 철학 분석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4년만 하시면 너무 아까워서 가서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냥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제가 초선이잖아요. 초선인데 들어와서 보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 아니고 3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1년은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소임을 하고 있는가? 저는 제가 비례니까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 날라리 국회의원, 요새는 이제 날라리 국회의원으로 제가 말하는데 본회의가 있거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저기서 국회의원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저도 얼떨결에 국회의원이 됐고, 물론 이제 양 박사님이나 우리 한명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정치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경험하시고 또 뭐 출마를 했던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초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들어와서 보면 이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도 되게 굉장히 많이 속살을 너무 많이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국회는 정말 중요한 권한이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가야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더 들어와서 더 절절하게 느끼는 편이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 후보일 때 하신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권력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그런 정신으로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뛰고 있거나 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직도 녹화 고민 중인 상태, 현재 진행형으로는 고민 중인 상태다. 제가 그렇습니다. 답을 잘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네,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이 1년도씩 안 남았죠. 지금 두 분께서는 이게 지역구를 확정 지으시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실 기간이 되는데, 우리 현역으로 계시는 강민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현역이기 이전에 앞으로 자기 총선에 대한 것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역구를 좀 확정하셔서
우리 혁신적인 당원들과 함께 같이 우리 교육개혁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당원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 있으시면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인천서 본사입니다. 이재복이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에 쏙쏙하게 아주 고맙고요. 그리고 한병환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지역화폐 그거 하실 때 청와대 내에서 누구 반대를 말씀했었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겠고 넘어갈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저 양무석 박사님한테 지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같이 있어요. 이 안에 저기 우리 민주당에서 대의원자를 그냥 쥐고 있어요 지금. 그거 없애는 방법 없어요. 저기 그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고 그러는데 내가 단속을 놔주고 걔들을 키워주면서 어떻게 뭘 해야 그게 틀어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같이 싸우고 같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피부들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아까 저 박예슬님 말씀하셨지만 고름이 살리지 않습니다. 걔들은 항상 독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정확히 가려고 나서 싸움을 해서 하는 거지. 옛날에 과거에 제가 어떻게 읽어보니까 독립운동하던 분들도 군자국이나 이런 거 어렵게 보고 그러면 각 도망갔답니다. 그리고 김대중 장군은요 자기 비서가 죽였어요. 아시잖아요 다. 그런 사람은 무슨 우리가 투쟁을 합니까? 어린 놈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 좀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이 중산층 서민, 특히 이제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대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싫어해요. 대기업 쪽이죠. 카드사가 싫어합니다. 카드사는 이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지역 카페에 대해서 기재부가 싫어해요. 기재부는 지역 카페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즉 화폐는 화폐라는 단어는 중앙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쓰는 것이지 지역사회 상품권으로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할 정도로 싫어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역 카페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되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지역 카페가 무용론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조세재정연구원이 그것을 논문을 발표할 때 참고했던 것이 2018년도 샘플이었는데 2018년도에 지역카페 발행액이 국가 발행이 1,000억이었고요. 지자체까지 전부 66개 지자체가 전부 발행했던 것이 3,714억이었어요. 그 데이터를 갖고 전체를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냐면 샘플이 너무 작아요. 적어도 2020년이나 2021년을 상황을 갖고 평가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극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오류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개개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습니다. 네. 우리 한변환 선배가 정말 너무 신중하지만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냥 김삼조랑 구이소 정책실장 김삼조랑 구면 되는데
이제 뭐 우리도 다 압니다. 그 나쁜 짓 하는 것들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 정말 한명환 선배 제가 오늘 처음 뵙습니다. 대학 선배이시고 그리고 그 전화 통화만 이제 몇 번 해보고 오늘 현장에서 이제 한명환 선배 처음 뵙는데 한명환 선배가 그동안의 서민 경제를 위해서 그 활동하셨던 절실한 이야기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제 전해 들었던 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대학 선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대연제 여러분들 다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한 명이라도 고맙습니다. 폐지하는 건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악성 팬덤이고 정치 훌리건이고 1,000원짜리 당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악성 팬덤 정치 훌리건 1,000원짜리 당원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딱 한 그 선이 대연제 폐지하면 그 세 개 다 한꺼번에 걸리고요. 대연제 반대하면 수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대연제 폐지와 관련해서 전해철이 딱 한마디 하면서 젊은 청년들 듣도 보도 못했던 선수들이 튀어나오면서 대연제 폐지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대연이 뭐 하는 건데요? 전당대 때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뽑을 때 투표 한 번 하는 게 대연이에요. 대연 기능이 뭐가 있어요?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는데 다 대개소리고, 그죠? 대개소리가 대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높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국힘당보다 못한 제도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버티려고 하면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나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버티던 그딴 소리를 하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렇게 호도한 것들이 조중동에 있어서 엄청나게 칭찬받고 이런 분위기로 갑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대연제 폐지와 관련해가지고 강력한 그 당 지도부의 드라이브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한 놈이라도 뿌리 뽑아야 저 따위 짓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정대철 뿌리 뽑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한명환 선배가 서른이라는 수박 뿌리 뽑게 도와주세요. 그게 다른 네, 구구절절 너무나도 공감되는 말씀에 가슴이 벅차네요.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원들이 해야 할 역할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개혁 후보 반드시 원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똘똘 뭉쳐서 믿어야 됩니다. 예, 그것만이 우리 민주당이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제가 좀 얘기 사실은 제가 정교조를 할 때 정교조가 합법화되고 잘 나갈 때 한 9만에서 10만 정도 조합원이 왔어요. 근데 이 10만 정도 되면 다 같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어서 대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이제 조합원이 줄었지만 어쨌든 몇만이 되기 때문에 대연 제도는 있어요. 다만 대의원들이 뭐 매해 사사건건 조합원 전체 회의를 하거나 조합원 촉투표를 할 수 없으니까 위임받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대의원 회의를 하고 그 결정을 일정하게 하고 보고하고 하는데 투표를 할 때는 1인 1표거든요. 대의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1인 1표의 등가적인 어떤 권리를 당원 모두가 갖자. 그러나 제도로서의 대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거는 저는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대의원제 폐지라고 자꾸 이 명명을 하고 우리 당원들이 요구하는 건 대의원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되고 있기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주장이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기가 스스로 어려운 장애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인 1표 등가 모든 당원이 동등한 권리, 평등한 권리를 갖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거를 대의원제 폐지로 가는 순간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이걸 이용해 먹기가 좋잖아요. 대의원 이거 너무나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해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우리 원래 주장인 평등한 어떤 당원권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기 너무 어렵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의원제 폐지 말고 평등한 당원권이라든가 뭔가 다른 식으로 이걸 네이밍해서 요구하는 게 저는 맞고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루서 말하는 후박들과 우리 대학 후보님들, 대학파들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후박 분들은 아스팔트를 안 나가요. 촛불 집회도 안 하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그 대학 후보들을 밀어주는 조직인데 사실이계 지역에 같이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어저께 부천에서 처음으로 1차로 처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건데 이제 그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답니다. 저지 발언으로 해서 슬로건으로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넘어섰죠. 우리가 그 또 없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브라질처럼 8강에 있다가 지금 저 끝없는 나라로 몇 년 사이에 추락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후보님들을 이른바 말하는 수박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반대역반들을 몰아내고 같이 힘을 합쳐야겠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후보들을 도와주는 부분에서 다 나서주기로 했어요. 정말 뭐 어떤 분이 저희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냥 다 같이 그냥 타는데 힘을 합치자.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독립운동이 아니라 나라를 살려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공동행동 그랬는데 다른 구호나 슬로건으로 국회의원들 쪽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쪽에서 지금 현재 하기에는 힘들고 우리 현재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신 우리 대표적인 리더분들 이런 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시민분들 유권자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제시해주면 우리 저희들부터라도 오늘부터 방문됐는데 계속 저지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되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가장 실천 활동이 크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집회라는 실천 활동이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서명운동 실천 활동이 있는데 참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누가 정치적 이득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 우리의 그 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싸움의 강도를 훨씬 더 난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쟁의 영역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리본 달다가 머리끼리 하다가 삭발하다가 단식하면서 마지막 싸움을 마무리를 하잖아요. 지금은 상징적인 싸움에 있어서 삭발과 단식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캠페인을 해가지고 이번 달 말에 일본 원정 가자, 일본 원정대 꾸려서 도쿄에서 2박 3일 이 노수 투쟁하고 단식 투쟁하고 하는 이러한 싸움의 방법들도 우리는 진작에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 쪽은 대마도 앞에까지 가서 해상시, 어선들 해상시 해야 되고요. 예전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단위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우리가 답답할 뿐 아닙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정쟁의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쪽도 정쟁의 문제로 바라보고 정치적으로의 이익만 담아는 것 아니냐 하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는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싸움의 그 방식과 그 다음에 수위의 문제를 하자고 지금 제기하신 것 같은데 투쟁의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당원분들. 네, 먼저 손 드신 분 저 뒤쪽에 마이크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당원이고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경제 민주화가 아직 좀 보람이 덜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존경받는 어떤 사람들 중에 지역에서 헌신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지역의 활동가나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 존경받는 것보다 이병철이 더 소환되고 또 존경받고 그런 돈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좀 롤 모델이 되는 어떤 사회 폭포가 되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아직 그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다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구호를 다시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명화님께서 이때까지 지역 카페와 또 골목상권 그리고 카드 수수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생각 듣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양문 선생님한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역의 혁신과 당의 혁신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지금 안산 그 상록갑에 이제 자리를 이제 틀고 이제 거기서 혁신의 씨앗을 이제 뿌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부천에서도 원래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셨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산에 다시 이렇게 자리를 틀고 거기서 이제 밭을 일굴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은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아는데. 양 박사님이 사실 지역구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른 의원 처음에 지역구로 출마하시려고 고민하시다가 이제 조문더 후보님이 계셔서 한명환 지금 선생님 나오시는 것처럼 계시다고 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인생 출마를 하시겠다 하셨다가 자, 수박의 뿌리요 줄기이자 이제 수박이 정말 그 몸통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는 게 친문이라고 불리는 전해철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정말 뿌리 뽑지 않으면 수박이 척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사실 양문수령을 제명하라라고까지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봤을 때 안산 상록갑에 이제 딱 본격적인 도전자, 수박의 뿌리요 근원이요, 수박 밭이다, 수박 몸통 그 자체를 뽑아내시겠다는 결의로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아니 제 이야기보다 일단 먼저 경제 민주화에 대한 한명환 선배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정통 토크쇼고 저는 에피소드 토크쇼잖아요. 예. 우리가 옛날부터 그 민주화, 자유 이런 가치를 참 많이 얘기했는데 경제와 관련해서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로는 경제 민주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무엇이 경제 민주화냐라고 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일을 잘 안 했어요. 아주 되게 지역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뭐 재벌한테 너무 이 과도하게 경제가 집중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답 잘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 카드 수수료가 이 카드 대한민국 카드는 되게 재밌습니다. 카드사는 거의 의무 사용제예요. 즉 카드사에 다 기억하시죠? 예전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벌을 받을 정도로 카드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 수납제라고 하는데 카드사의 이익은 정부에서 지켜줬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카드사가 본인들이 아주 잘 해갖고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들이 만들어졌던 이익이에요. 근데 그 이익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너무 과도해요. 그래서 줄였던 것이 카드 수수료 100% 인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해요. 국회에서 안 나섭니다. 저는 답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영 하시는 분들 얘기 쭉 듣다 보면 거기 답이 있어요. 다 얘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까 당장 지역 카페 내년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는 분 많은데 바로 이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에요. 한 축이에요. 이런 거 해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해서 문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지각해서 정책화하면 그것이 바로 답이에요. 자영업과 지역화폐에 집중하시는데 저는 우리 경제 구조에서는 이 대기업과 하청 있잖아요. 이 문제가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기술 탈취라든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거의 구조적으로 다 허용되고 있는 그걸 이 제약하고 제한하는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너무 어려운 그게 또 노동자에게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하청 노동자, 원청 노동자의 문제로 결국은 모두에게 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경제민주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경제구조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한편에서는 이제 원청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이 하청 구조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원청의 책임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거부권이 많이 행사되면 우리가 노동자가 전 국민은 사실 반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좀 힘을 실어서 국회가 그거를 주저앉지 않도록 좀 그런 압박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셨던 기술 탈취, 그 다음에 저작권 압력 가해서 빼앗기 이런 부분들은 공정거래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대기업이 흔들릴 정도로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강하게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처리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언론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해설하는 이런 데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정거래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연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렇게 빼앗고 탈취해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나긴 법적 투쟁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 무슨 재주로 대기업을 야선하고 압박하고 법적으로 들고 가는 그걸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이겨도 실익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게 경제민주화의 또 한편이다라는 걸로 또 해설을 살자는 거 제가 또 습관적인 해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제가 이제 이게 참 불편한 게 지난주 월요일 날에 제가 이제 안산 상록갑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날 제 옆에 박찬대 최고가 앉아 있어가지고 박찬대 최고가 국회에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근데 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강민정 의원님이 하필 양수위한테 앉아가지고 혹여 저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두려운데요. 어쨌든 서울 쳐다보고 홍영표 쳐다보고 이원 쳐다보고 박용진 쳐다보고 조홍천까지 다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지의 취재를 쭉 했었고요. 근데 아까 이제 왜 이 부채널을 안 오고 딴 데로 갔냐? 한병헌 선생님이 충분히 잘 밭을 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 전문가이시고, 그 다음에 이 부천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부터 시민운동, 그 다음에 시의원, 그 다음에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들을 붙으면서 실질적으로 부천을 제대로 알고 부천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은 양문석보다는 한병헌이 훨씬 더 잘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부천을 제가 적고 오히려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또 이현우 쪽은 또 진석범이라고 아주 또 젊은 잘 싸우고 의지 있고 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홍천 쪽은 또 아주 괜찮은 변호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김용 부원장 김용 부원장 아시죠? 네. 그 친구 이제 변호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임용태라는 변호사가 아주 또 남양주갑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언제까지 정말 제가 싫어하는 반격 세력, 그 다음에 피수박들이 저렇게 당을 노략질하고 분열시키고 계속해서 내부 총질을 하는데 동의 처방만 보고 뭘 것이냐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압력을 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압력을 엄청나게 가했잖아요. 근데 빨리 가서 싸우라. 한국이라도 찍어서 비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양석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정하겠습니다 했다가 4월 말에서 올 초에 정하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올 말에서 6월 초에 정하겠다 했더니 6월 초가 되는데 양석은 이제 주둥이만 개혁이고 몸은 완전히 군뱅이네. 이런 비난이 나오면서 제가 말실수를 합니다. 지지난주 새날에서 다음 주 새날에서 발표하겠습니다라는 말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날에서는 계속해서 지지난주에 양문석 지역구 어디일까 제목을 잡더니 지난주는 양문석 지역구 오늘 밝힌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하면서 동네방네 이제 우리 이 정치 훌리건들, 악성 팬덤들, 1,000원짜리 당원들이 채널에 이제 집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안 하면 이제 진짜 거짓말쟁이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채, 그리고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안산 상록갑 전해철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박에 뿌리어 죽기요 그 자체인 수박을 깨려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징계 대상에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문석 박사님이 징계 대상이면은
우리 당원들을 보고 정치 분리건이나 뭐 별소리를 하는 그 특정 몇몇 의원님들 또한 똑같은 징계 대상보다 더 심하게 중징계를 해야겠죠. 우리 당원들을 기망하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민감 배지를 달고 국회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양문석 박사님 만약에 중징계 징계가 떨어진다. 당원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예, 우리 또 다른 다음 분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주셔서. 네, 저는 이게 개인이고 처음 두 번 다시 이렇게 제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박근혜 때 이후로 영박 때 이후로 나라가 잘못되고 그때 나와서 열심히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고 봐요. 경제도 좋지만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제도 좋고 다 좋아요. 지금 나라가 없다면 지금 오염수가 아니라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로 흘렸을 때 바다를 터전을 보는 어민들, 여기 또 바다로 채취하는 우리 소금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걸 구해내기 위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여기 썩은 수박들 제 사비를 타서라도 그놈들만 물리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온 동기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뽑자, 우리가 검증 거다 그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 바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더스라치라고 생각한다면 수박이 되겠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힘써줬을 때 그 사람, 우리 국민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라도 정말 큰 절을 올리고 제 재산 다 털어서라도 어떻게든 당선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바라는 것 없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저는 제 위치로 가서 일을 넣을 거고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또 앞으로 되실 분들, 저희들은 여기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하려고 왔어요. 그러나 이분들을 어떻게 검증하지? 나름 이제 좋아, 그러면 지켜보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도 많아요. 그리고 덴마크에서 제가 덴마크에서 7년을 살아봤어요. 그들은 어떻게 정치운동을 하는지. 국회의원 2명이서 여직원 하나를 놓고 월급을 주면서 살아가고 평균 임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은 아까 경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정말로 힘든 상황이고, 다시 내년 총선이 끝나고 그 이후에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하루빨리 그 쓰레기를 몰아내야 되는데, 바보 천칭 저걸 몰아내야 되는데, 이 몰아낼 방법에 대해서 이걸 좀 토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뜨뜻한 날려 허위를 써서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한숨이 좀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이거 나라를 어떻게든지 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구하는 방법이겠지만, 저는 특수부대 나와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시행하기는 너무나 그렇잖아요. 근데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망한다면 저는 제 자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우리가 많은 자원도 아꼈다가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 나라가 오염되고 이제 완전 회복 불능의 단계가 가면 그때는 일어나고 싶거든요. 모든 브라질을 보세요. 그렇게 됐어요.
1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시원하는 거 다 없어져버렸어요. 닭가무서 안 썩은 데 없어요. 가면 썩은 데가 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바꿔놓지 않으면 지금 수박들 불안이 좋고 경제도 좋지만 지금 당장 좀 해결 방법이 뭐 이노베이션을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물론 인주하라고 하긴 하겠지만 알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저녁에 이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걸까 죽어있는 걸까 오입할 때 많은 군사국제권에서 많은 열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민주화가 어떻게 일어났는데 지금 무너지는 걸 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자다가고 내가 그때 왜 죽지 않고 이꼴을 봐야 되는지 살아남는데 부끄러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아무튼 뭐 저보다는 훨씬 더 선배님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윤석열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정말 대안을 좀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좀 해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짐도 좀 하고 싶어요. 물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 힘이 1억 원이나마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힘들다면 뭘 부탁드리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아낌없는 지원 밤 12시가 되든 새벽 1시가 되든 맨발로 뛰어나가서라도 해드릴 수 있어요. 아직은 정력이 있기 때문에요. 네. 꼭 바라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각자가 제 위치에서 저는 위험도 그러니까 외국으로 뛰어나가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사람 하면 누구라고 했어요. 손가락을 들었어요. 지금 나가면요 한국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이게 현실이고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야 이제 피부로 정말 느껴진다. 그냥 많이 느끼거든요. 네.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짐 좀. 그래서 저는 사상 철학 다 좋습니다. 네. 바로 좀 하루라도 전부 좀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부에 확 다가오는 대안 없습니다. 피부에 확 다가오는 대안 없습니다. 제가 1986년에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10여 명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독재 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저의 머리를 짓눌렀던 것들이 우리 몇 명이 공부하면서 공부독재 타도해야 된다고 준비한들 우리 몇 명이 대학생 몇 명이 저 공부독재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성균관 대학교 16,000명 중에 소위 말해서 학생운동권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학년에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200명으로 저 공부독재 정권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것이 대학 1학년 때 저를 계속 눌렀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못 입는 유인물을 들고 부평 공장 지대를 뛰어다니면서 편지 봉투에 넣고 던지는 그 활동들을 하면서 이게 공부독재 정권을 쓰러뜨릴 수 있을 실천 행동인가? 진짜 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8을 노동자 대투쟁이 말 그대로 bom을 터지듯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지난 30년이 훅 하고 가버리고 새로운 30년이 내 터닝포인트 전환기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또 토요일 날에 강 집회, 각 지역의 집회에 가서 많게는 뭐 수만 명이 있고 적게는 십수명이 모여서 그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목청거래 치고 SNS에 글 보내고 사진 보내고 그 다음에 URL 보내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각각의 공간에서 하는 실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지요.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다독투쟁해야 되고요. 국회에서는 탄핵투쟁해야 되고 그 방법밖에 없는데 법적으로는 탄핵이고 물리적으로는 다독고요. 민중 봉기를 통해서 자빠지는 독재국가들을 최근에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탄핵시켜도 받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아나가는 과정이 정말 나라가 붕괴되고 그리고 핵소금을 먹게 되고 핵폐기 우럭을 먹게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피부에 와닿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윤석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려고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실 동원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거는 이겨야 된다 이런 거 이상하게 절박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소수로 만들어내는 총선 승리, 이게 저희에게도 그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그거에 비례해서 중요해진다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총선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마이크 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우리 한명환 행정관님하고 강민정 의원님, 우리 안문석 선배님 다 반가운 얼굴들이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한명환 전 청와대 행정관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기업과 대자원 중심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민생 챙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크게 이쪽에서 일을 좀 하시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아까 우리 안무석 선배님 말씀하신 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로 올라와 소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행정관이 역의 소비율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회복하려면 지역에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저는 지역하고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님이 그걸 아주 경기도에 잘 했잖아요. 그런 걸 잘 경기도에서부터 좀 부천에서부터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양문석 선배님 뭐 이렇게 늘 뵐 때마다 아주 든든합니다만 굳은 결심도 하셨고 속으로 얼마나 많이 떨리실까 이런 또 생각도 좀 듭니다만 180마리의 소가 그 뿔을 가지고 잘 들이받을 줄 알았더니 결국 풀만 뜯어먹잖아요. 등치만 커졌죠. 그 물고 뜯을 수 있는 사자 한 마리, 우리 양무석 수사자가 다음 국회에 꼭 들어가서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 잘 싸워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70년 만에 어쨌든 평교사 출신의 우리 강민정 의원님이 열린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여기 마셨고 4년 내내 사실 교육 상임위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대한 헌신해왔던 거에 대한 그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에서 굉장히 힘들으셨을 건데 사실 교육 문제 해결 없이 주택 문제 해결도 안 되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이사 다녀야 되는 거고 가까운데 이제 이사하려면 교통 문제, 아이들 통학 문제, 그다음에 교육 여건 이런 게 사실 도심의 어떤 문제의 핵심일 텐데 그런 교육 전문가로서 여지껏 4년 동안 국회 내에서 입법 활동과 예산 편성에 대한 것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 하나 좀 말씀드리죠. 궁금해서 여쭙고요. 또 교육 전문가로서 또 현역 의원으로서 지금 원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혁신위원장권 가지고 약간의 얼굴에 스크래치가 좀 나셨는데 이후에 더 선명하게 지지자들이 뭉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원내에 계시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지도부가 어떤 방향과 기조를 가지고 혁신을 해나가야 될지 우리 당원들에게 알고 계신 부분에서만큼만이라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 진짜 그거는
한다는 거, 이거는 물론 당원들은 더 절박하게 느끼겠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당인데 민주당 안에서 민주주의가 살아서 작동되지 않으면 저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하고 있는 운동도 사실은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고, 의원 내에서도 사실은 의원들이 당 안에서 원내가 작동되는 방식에서도 저는 개선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좀 이뤄내는 그런 혁신이 되게 절실하고, 그걸 해내는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이제 그걸 해내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당 대표님이나 지도부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스크래치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너무 안 하는 일만 못한 식의 그런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진로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열심히 교육운동 열심히 할 거고 어디서든 저는 했고요. 사실 교육이야말로 교육 안에서도 양극화 있잖아요. 우리 아까 경제 얘기하셨을 때 누구를 위한 누구의 이익을 지키는 경제 정책이나 카드 수수료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이야말로 그 양극화가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더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최근에는 다른 식으로 우리가 그 단면을 봤잖아요. 정순신 아들이 그렇게 하고 또 서울대에 들어가고 요번에 그 핫하게 된 이동관 아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그 모든 걸 다 무마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그 스카이의 어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 안에 있는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교육 평준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70년대가 박정희 때 얘기하느라 막 이러면서 지금 막 거품 물고 튀튀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는 진짜 매일 눈으로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냐 이런 점에서 현재 교육제도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로 교육을 받는, 입시 교육만이 아니고 진짜 교육을 받는, 그래서 그 교육을 다 받고 12년 딱 받고 사회에 나갈 때는 민주시민성이 장착돼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당원분들 중에 한 말씀 또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을에서 온 강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양문석 박사님을 비롯하여 또 박예슬 한동안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여러 분들의 말씀을 소중히 참고로 해서 저희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민주 역사가 시작한 지 민주당이 벌써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진짜 민주당은 그대로 민주당인데 하물며 한 개개인의 한두 분 때문에 더불어 동보투당, 더불어 더듬당, 전 당명을 좀 이렇게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거에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당원들을 아무리 비하 발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고 빨래는 잘 마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일단은 저희는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당명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명 관련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견을 하는 거지.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인지를 했고요. 뒤에 손 드셨는데 마지막으로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시 의뢰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이고, 그 평당원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인천 민주시민회의, 그리고 계양전 TV,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그 부천시가 지난 그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의 성역이 되었다가 이 부천시 노래 계시는 그 우리 지역 위원장님 그 한 분 때문에 상당히 어디 가서 좀 수치스러운 그런 그 양들이 이렇게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이 마련한 계기로 해서 우리 부천시의원이 정말로 수박 주스로 만들어서 갈아 마시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민정 의원님, 또 양문석 박사님,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병환 의원님, 내년 총선에서 승승장구하시고 필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 똑같은 병나무끼인데 저보다 방금 말씀하신 분이 훨씬 더 큰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갈아 마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갈아 마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뿌리 뽑겠다, 그 다음에 쳐내겠다, 깨트리겠다 정도 했는데 갈아 마신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큰 징계를 받으셔야 되고요. 한 가지 이제 큰 변화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론적으로 저는 좀 틀을 짰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의 주인이 누구냐? 이제까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등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이 가져가려고 지금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미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한번 증명했었죠. 박근혜 탄핵을 시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끌어내리면 끌려내려오는 대통령의 정치적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당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를 흔들어서 끌어내리는 경우는 숱하게 많았지만 당원이 당대표를 끌어내린 적은 없죠. 민주당 출신 의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민주당의 주인이냐 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싸움, 그리고 너희들은 아니야, 당원이 주인이야 하고 그 당원들이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싸움, 이 두 싸움, 민주당 당의 주인이 당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시기다. 딱 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삿바 싸움이 시작되고, 그리고 정말 피 튀기고 파편 튀는 극단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확실하게 우리가 삿바끈을 훨씬 더 깊게 잡고 끌어 당기고 있는 과정. 그래서 이 싸움을 완성하는 것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완성이 된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내고 자기가 당의 주인이라고 하는 일부 국회의원들 저 만동과 만원과 만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진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3시부터 6시까지 행사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벌써 5시 37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인사가 안 늦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좀 시간이 딱 맞춰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부랴부랴 진행하다 보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번 당원들의 목소리를 진행하게 된 인천민주 시민행진 대표 겸 대학생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신 우리 강민진 의원님, 그리고 한명환 후보님, 우리 양호석 박사님, 그리고 우리 잼딸 가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이 한국 같은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발전해 주신 우리 당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는 매월 한 번, 매달 한 번 이렇게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오늘 부천에서 이렇게 끝내지만 7월달에는 또 어느 지역을 할지 그거는 제 마음. 앞에서 기대해 주시고 우리 강민정 의원님한테 한번 다음 초대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을 좀 초대해서 마이크를 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지 그거는요. 지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안 해도 되겠죠? 지역도 상관없습니까? 인천이어야 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니 엊그제 아니 저 김용민 의원이 많이 나와서 많이 보셨죠? 김용민 의원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잘 못 들으셨던 분이 누가 있을까요? 민영배 의원도 최근에는 또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충청도 힘듭니다. 문진석 의원님. 문진석 의원. 네. 문진석 의원님. 충청도가 수박이 너무 많습니다. 문진석 의원님 동의해. 네. 안 그래도 제가 강민정 의원님하고 이렇게 초대하면서 김용민 의원님하고 몇 분 의원님한테 연락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요즘 많이 보고 계시는 의원님 외에 방금 말씀하셨던 문지석 의원님, 네, 제가 7월달 당원들의 목소리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여기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초대자 한명환 예비 후보님하고 강민정 의원님, 양호석 박사님, 그리고 이렇게 자리해 주신 방에서냥 한 말씀씩 듣고 포토타임 가지겠습니다. 예, 좀 5시 끝나는 줄 알고요. 예, 좀 잡아놨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새날에서 밤에 발표를 했잖아요. 낮에 방송을 하는데 남영이 때문에 무지하게 삐졌어요. 남영이가 하는 말이 갑자기 그날에 축구 우리 4강간 날이라서 축구 이야기를 하는데 남영이와 우리 양호석 박사님 지역구가 없어서 축구 구경 다 하고 축구 해설까지 하는 이유가 있네요 하고 방송을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끝나면서 죽는다 예, 했는데 저도 이제 지역구가 생겼대요. 예. 지난 월요일 밤에 지역구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7시에 또 지역구에 그 만날 배로 가야 되고 9시 약속 있고 10시 반에도 약속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 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오늘 김희준한테 속은 느낌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당원들과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너무 좋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소통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열심히 또 기회가 오면 함께 소통하는 데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튜버 분들하고 또 당원분들하고 이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는 이 부천 을 지역에 찾아오신 분들 고맙고요, 환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철학이에요. 그래서 원칙과 철학 지키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원이자 권리당원인데 항상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이재명 당대표님을 지지한다 이래서 지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항상 나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하는 말로 인해서 당대표님에게 공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재명 당대표님이 부담을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서 언제나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 누가 들어도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재명 당대표님을 지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 저런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만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억가구약 대동세상, 그 가치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길에 저도 조금이나마 미력하지만 열심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